여러분 환영합니다. 평소처럼 그 방대한 지식을 스펀지처럼 쏙쏙 흡수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 아주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흥미진진한 탐구가 기다리고 있죠. 맞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붉은 브레이크 등만 멍하니 보면서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아마 대도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최대 시속 200마일, 그러니까 약 320km의 속도로 배출가스 전혀 없이 조용하게 날아서 출퇴근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뻥 뚫리네요.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이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조비에비에이션의 최신 투자자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SEC 공시 자료인 10K 보도자료, 각종 심층 분석 보고서들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네, 어떤 거죠? 오늘 이야기가 단순히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드는 어떤 신기한 기술 회사에 대한 뻔한 소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오늘 저희가 집중할 진짜 핵심은 조비의 천재적인 비즈니스 아키텍처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정말 예술이죠. 네, 조비가 어떻게 자회사를 통해서 완벽한 기술적 통제력을 쥐고 동시에 관계사와 파트너를 통해서 압도적인 확장성을 결합하고 있는지 그 시너지 효과를 펼쳐볼 팝니다. 자회사와 관계사의 시너리, 이게 진짜 오늘 탐구의 핵심 키워드네요. 그렇죠. 이게 왜 여러분에게 중요하냐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스마트폰 앱 하나로 비행기를 부르고 목적지까지 끊김없이 이동하게 될 그 매끄러운 경험의 뼈대가 바로 이 전략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러 소스들을 교차 검증해 보면서 느낀 건데 조비 에비에이션 경영진이 정말 치밀하게 판을 짜고 있더라고요. 약간 소름 돋을 정도로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이들은 기존 항공산업이나 전통적인 제조업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거부했어요. 그냥 시장에 있는 부품 사와서 조립하는 단순한 위탁 생산, 즉 OEM 방식을 버린 거죠. 아, 남의 걸 가져다 쓰지 않겠다. 네, 대신 비즈니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기술과 운영체제는 자회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내재화하고요. 반면에 막대한 자본이나 인프라가 필요한 대량 생산, 수요 창출 같은 건 세계 최고의 관계사들과 손을 잡는 영리한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약간 초창기 애플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통제해서 독보적인 경험을 만들고 대량 생산은 폭스콘 같은 파트너에게 맡기는 그런 방식이죠. 정확합니다. 자, 그럼 자회사를 통한 기술 내재화 이야기부터 한번 자세히 풀어보죠. 비행기 만드는 회사가 모터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싹 다 직접 만든다는 건데 사실 이거 엄청 피곤하고 돈 많이 드는 길이잖아요. 엄청난 리스크죠. 굳이 이렇게 험난한 길을 택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기존 시장엔 그들이 원하는 답이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원하는 스펙의 부품이 없었다. 네, 조비 모터스의 설립 배경만 봐도 딱 알 수 있습니다. 조비가 처음 이 전기 수직 이착륙기를 설계할 때 가장 큰 난관이 동력 장치였거든요. 무거운 기체를 수직으로 띄워야 하니까요. 그렇죠. 수직으로 띄우려면 엄청난 토크가 필요한데 이게 도심 위를 날아다녀야 하잖아요. 그러면 헬리콥터 특유의 그 찢어지는 듯한 소음이 절대 나면 안 되거든요. 소음 규제를 통과해야 도심 운항이 가능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용 전기 모터 중에서는 이 딜레마를 해결해줄 낮게 회전하면서 강한 힘을 내는 제품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래서 조비는 아예 자회사를 세워서 항공기 설계와 완벽하게 통합되는 다이렉트 드라이브 전기 추진 장치를 자체 개발해버린 겁니다. 와, 부품사에 끌려다니지 않고 기술의 운전대를 본인들이 직접 쥐인 거군요? 네, 수직적 통합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모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략적 M&A를 통해서 인수한 핵심 자회사들의 면면을 보면 조비가 미래를 위해 얼마나 견고한 기술적 해자를 파놓고 있는지 보입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인수합병길이죠. 특히 제가 눈여겨본 건 2021년에 인수한 독일의 H2FI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수소 연료전지 전문가들 아닙니까? 아주 날카로우십니다. H2FI 인수는 조비가 배터리 기술의 한계를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배터리의 한계라면 주행거리 말씀이시죠? 네,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로는 무거운 기체를 띄워서 비행할 수 있는 거리가 기껏해야 100마일 안팎에 불과하거든요. 도심 이동엔 충분하지만 그 이상은 무리죠. 그런데 수소를 쓰면 이야기가 달라지나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소는 배터리보다 무게 대비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으니까요. 소스에 명시된 최근 테스트 결과를 보면 조비는 이 H2FI의 수소 개수를 적용한 하이브리드 S4 항공기로 무려 523마일을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잠깐만요. 523마일이요?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샌디에고까지 한 번에 날아가는 거리입니다. 배출가스는 당연히 물뿐이고요. 와, 이러 그냥 금심한 몸을 넘어서 아예 지역간 이동, 즉 리저널 모빌리티 시장까지 집어삼키겠다는 엄청난 야심이네요. 맞습니다. 이 자회사 하나에 그런 엄청난 비전이 담겨 있는 셈이죠. 배터리의 물리적 한계를 자회사 인수로 돌파해버린 거군요. 그런데 비행기를 잘 만드는 건 못지않게 어떻게 스스로 날개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도 자회사에서 찾고 있더라고요. 네,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쪽이죠. 2021년에는 오스트리아의 이날라스라는 곳을 인수했고 가장 최근인 2024년에는 그 유명한 엑스윙의 자율주행 부문까지 품에 안았어요. 여기서 이날라스는 단순히 레이더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주변 장애물이나 기상 상황을 무선 주파수로 정밀하게 감지하는 RFP 시스템의 최고 권위자들이에요. 아, 안전한 자율비행의 필수 눈과 귀가 되어주는 곳이군요. 네, 그리고 엑스윙은 이미 업계에서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슈퍼파일럿 만든 곳 맞죠? 맞아요. 기존 경비행기를 개조해서 조종사 없이 수백 번의 완전 자율비행과 자동 착륙을 성공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비가 왜 굳이 이 비싼 자율주행 기술 회사들을 샀을까요? 궁극적으로 도시항공교통 비즈니스의 마진율을 극대화하려면 결국 조종석을 떼어내야 하거든요. 그 자리에 승객을 한 명이라도 더 태워야 수익이 나니까요. 아, 조종사 인건비도 줄이고 탑승객 수도 늘리고. 정확합니다.
게이트에서 게이트까지 완전 자율비행을 구현하기 위한 센서와 인지 소프트웨어를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 통제하에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게다가 항공산업은 미 연방항공청, 즉 FFA의 인증이라는 아주 거대한 진입장벽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코드 한 줄 고치는데도 엄청난 검증 서류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그 인증 과정에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무너지죠. 그래서 조비가의 한국 소프트웨어 검증 전문 기업인 아비오닉스까지 아예 자회사로 편입시켰더라고요. 외부 컨설팅 펌에 돈이랑 시간을 쏟느니 그냥 검증 회사를 사버리겠다. 정말 집요한 전략입니다. 개발 속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자율주행이나 동력 제어 같은 회사의 심장부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완벽한 방패를 만든 겁니다. 외부 공급망을 타지 않으니까 기술 보안이 완벽해지겠네요. 네, 이게 바로 조비가 기술 자회사를 활용하는 핵심 시너지입니다. 철저한 통제와 속도전이죠. 와, 이 기술 내재화도 대단하지만 사실 제가 이 소스들을 꼼꼼히 보면서 정말 놀랐던 건 조비의 다음 행보였어요. 자, 여기서부터 상황이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어떤 부분이죠? 보통 기업들이 비행기를 만들면 이걸 어떻게 팔공리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기체를 완성하기도 전에 아예 기차역이랑 매표소부터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아, 블레이드 인수 말씀이시군요. 네, 2025년에 최대 1억 2,500만 달러를 베팅해서 블레이드의 여객 사업부를 전격 인수했습니다. 재밌는 건 의료 부문은 제외하고 딱 사람 태우는 여객 부문만 펜셋으로 집어왔어요. 이 인수는 조비가 단순한 항공기 제조사를 넘어섰다는 선언입니다. 직접 항공 서비스를 운영하는 풀스택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했음을 시장에 알린 결정적 사건이죠. 풀스택이라는 건 승객 예약부터 탑승, 운항까지 전부 다 통제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블레이드를 품으면서 조비는 단숨에 뉴욕 JFK 공항이나 맨해튼 한복판, 그리고 남유럽의 아주 알짜배기 헬기 터미널과 프라이빗 라운지 인프라를 확보했습니다. 맨해튼의 헬기장을 새로 짓는 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허가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기득권을 돈 주고 사버린 겁니다. 게다가 인프라뿐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이점이 있나요? 블레이드는 이미 하늘을 날아서 이동하는데 기꺼이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5만 명 이상의 아주 충성도 높은 고소득 탑승객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미 지갑을 열 준비가 된 고객 명단을 손에 넣은 거군요. 네, 조비가 FA의 기체 인증을 통과하는 바로 그 순간 맨 땅에 헤딩하면서 고객 몰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매출을 낼 수 있는 상업적 활주로를 미리 쫙 깔아둔 겁니다. 하드웨어를 통제하고 이착륙장까지 확보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유기적으로 묶어줄 디지털 신경망이 필요할 텐데요.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바로 조비 엘리베이트라는 자회사입니다. 아, 이 회사 원래 우버의 엘리베이트 부분이었죠. 2021년에 조비가 이걸 통째로 가져왔고요. 맞습니다. 조비 엘리베이트가 보유한 엘리베이트 OS라는 시스템이 조비 제국의 거대한 두뇌 역할을 합니다. 그냥 비행기표 파는 앱이 아닌가 보죠? 전혀 다릅니다. 승객 예약 수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비행 경로를 짜고 조종사 배차하고 심지어 버티포트에 비행기가 내리면 다음 비행을 위해서 배터리를 몇 분 동안 얼마나 충전해야 하는지 그 열 관리 스케줄링까지 다 통합 관리합니다. 와, 배터리 열 관리까지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한다고요? 네, 우버가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자동차를 연결하면서 쌓아온 온디맨드 모빌리티의 데이터와 알고리즘 노하우가 이 소프트웨어에 고스란히 이식되어 있는 거죠. 결국 우리 청취자분들이 나중에 스마트폰 앱 켜서 출발지 입력하면 집 앞으로 우버가 오고 버티포트 라운지에 도착하자마자 대기시간 1분도 없이 곧장 조비 항공기에 탑승하는 그 매끄러운 경험. 바로 그 마법 같은 경험이 이 자회사들의 시너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말 완벽한 큰 그림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모든 걸 내부에서 자회사로 통제한다는 건 역으로 말하면 회사의 자본이 엄청나게 타들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당연하죠.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자본 집약적 비즈니스를 하면서 수천 수만 대의 비행기를 어떻게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조비 혼자 감당하다간 파산하기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조비의 비즈니스 모델이 천재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자, 그림은 멋진데 이걸 어떻게 대량으로 만들어낼까? 여기서 관계사와 파트너들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아, 외연 확장은 남의 힘을 빌린다. 네, 통제는 자회사로 하되 제조 스케일업과 글로벌 확장은 외부의 거인들, 즉 관계사들의 힘을 철저하게 레버리지하는 거죠. 그 첫 번째 파트너가 바로 토요타입니다. 토요타, 지금까지 약 4억 달러를 투자했고 최근에 5억 달러 추가 투자를 약속하면서 최대 외부 투자자가 된 곳이잖아요. 이것을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토요타가 단순히 돈 만드는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역할을 하죠? 항공우주 산업의 고질적인 한계가 정밀함은 뛰어나지만 대량 생산을 못한다는 거예요. 비행기는 여전히 숙련된 장인들이 거의 수작업으로 조립하거든요. 자동차처럼 컨베이어 벨트에서 쏟아지는 게 아니니까요. 반면 토요타는 자동차 산업에서 1분 1초 단위로 공정을 쪼개서 무결점 제품을 쏟아내는 토요타 생산 방식, 이른바 TPS의 창시자입니다. 아, 항공의 정밀함에 자동차의 스케일을 얹어주는 거군요. 네, 현재 수십 명의 토요타 엔지니어들이 캘리포니아 마리나 공장이랑 오하이오 데이튼에 있는 70만 평방 피트 규모의 공장에 아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조비 엔지니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공장 레이아웃부터 제조 공정을 다 같이 짜고 있어요. 일종의 제조 컨설팅을 넘어서 아예 몸을 섞고 일하는 거네요. 게다가 2023년에는 핵심 파워트레인 부품 공급 협정까지 체결했습니다. 토요타의 방대한 글로벌 부품 공급망을 조비가 쓸 수 있게 된 거죠. 아까 제가 애플과 폭스콘에 비유했는데 토요타가 조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폭스콘 역광을 해주는 셈입니다. 맞아요. 덕분에 조비가 2027년까지 기체 생산량을 2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아주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었죠. 일본 내에서는 토요타 임원들이나 B2B 용도로 직접 항공기를 활용할 계획도 있고요. 생산 병목 현상이라는 스타트업의 가장 큰 무덤을 이렇게 우아하게 피해가네요.
자, 그럼 비행기를 대량으로 붕어빵 찍어내듯 만들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빈 좌석을 꽉꽉 채워줄 승객을 모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관계사 시너지가 폭발하죠. 혁신적인 교통수단이 처음 나왔을 때 제일 피말리는 게 바로 초기 고객 확보 비용, 즉 CAC 아닙니까? 앱 하나 새로 깔게 하고 신용카드 등록하게 만드는 게 진짜 하늘의 발딱이죠. 그런데 조비는 이 마케팅 비용을 사실상 0원으로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바로 우버와의 관계사 시너지 덕분입니다. 조비가 독자적인 앱도 물론 운영하지만 자사의 항공 호출 서비스를 전 세계 수억 명이 매일 켜는 우버 앱에 그대로 통합시켰습니다. 어제 우버 택시 불렀던 사람이 오늘 앱 하만에 뜬 비행기 호출 버튼을 그냥 자연스럽게 누르게 되는 거군요. 유통망을 거저먹었네요. 네, 그리고 항공사인 델타항공도 빼놓을 수 없죠. 최대 2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핵심 파트너로 합류했거든요. 델타항공과의 시너지는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델타항공 고객이 항공권을 예매할 때 옵션으로 집에서 공항까지 조비 에비에이션 이동을 한 번의 결제로 선택할 수 있게 시스템을 연동하는 겁니다. 와, 무거운 캐리어 끌고 공항 가는 길에 그 끔찍한 스트레스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한테는 완벽한 솔루션이네요. 초기 수요 창출에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을까 싶죠. 진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수요 창출 측면을 넘어서 글로벌 인프라 확장 속도를 보면 거의 융단 폭격을 방불케 해요. 글로벌 파트너십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중동 지역 파트너십 읽을 때는 스케일이 너무 커서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두바이 도로교통청 RTA와는 무려 6년간 독점으로 항공 서비스를 운영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거기다 영국 스카이포트와 손잡고 두바이 국제공항이나 팜 주메이라 같은 핵심 요지에 벌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죠. 중동 국가들은 낡은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 인프라를 백지 상태에서 그릴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잖아요. 네, 아부다비에서는 SAVIC, 즉 스마트 자율주행 차량 산업 클러스터에 아예 국가적 차원의 지지를 받으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자료에 아주 구체적이고 매력적인 예시가 하나 나오던데요. 이 시간을 30분으로 줄이는 예시 말씀이시죠? 네, 현재 출퇴근 시간에 꽉 막힌 고속도로 타고 차로 2시간 넘게 걸리는 아부다비에서 두바이 구간을 조비 항공기로 단 30분 만에 주파할 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오일모니를 쥐인 중동의 VVIP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쪽 행보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사우디 쪽 파트너들도 쟁쟁하죠?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의 자회사인 무카말라, 그리고 거대한 홍해 관광 개발을 주도하는 레드시 글로벌, 헬리콥터 운영사 THC 등과 전방위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기체를 직접 판매해서 현금을 챙기고 동시에 운영 파트너로 지속적인 서비스 수익을 얻는 다면적인 전략입니다. 미국 내 인프라 디테일도 챙겨봐야 합니다. 메트로폴리스라는 주차 및 부동산 관리 플랫폼이랑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아, 기존 도심의 그 거대한 주차장 건물 옥상을 버티포트로 개조하는 작업이요? 맞습니다. 이미 미국 내 25개 주요 입지를 확보했죠. 심지어 승객의 수화물을 집에서 먼저 픽업해서 공항으로 미리 보내주는 VIP 서비스 모델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객은 그냥 스마트폰 하나 들고 가벼운 외투만 걸친 채 집 앞 주차장 옥상에 올라가서 비행기를 타면 되는 세상을 그리고 있네요. 완벽한 도심 이동의 미래죠. 와,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방대한 자료들, 조비 에비에이션의 비즈니스 구조가 주는 진짜 의미를 명확하게 결론 지어볼까요? 네, 오늘 살펴본 자회사와 관계사의 시너지 효과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조비는 비즈니스의 코어가 되는 내실과 외부로 뻗어나가는 외연을 철저히 분리해서 최적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모터, 레이더, 수소 연료전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같은 핵심 기술은 철저하게 자회사를 통해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기술 유출을 막고 장기적인 이익 마진을 독식하는 거죠. 반면에 글로벌 확장은 외부의 힘을 빌리는 거군요. 네, 수만 대의 비행기를 찍어내고 전 세계 도시에 정류장을 깔고 수억 명의 고객을 모으는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는 토요타, 우버, 델타항공, 두바이 정부 등 글로벌 관계사들에게 분산시키고 레버리지하는 겁니다. 자회사들이 조비의 내실을 다진다면 관계사들은 조비의 외연을 폭발적으로 넓혀준다는 아주 명확한 결론이네요. 조비 에비에이션은 단순히 비행기 만드는 OEM 회사가 절대 아닙니다. 기술의 뿌리부터 전 세계를 잇는 서비스 네트워크까지 아우르는 진정한 의미의 풀스택 모빌리티 기업이죠. 이렇게 단편적인 공시 자료들을 하나로 꿰어서 큰 그림을 조망할 때 기업의 진짜 경쟁력이 보이고 내일의 시장 판도를 읽을 수 있는 법입니다. 100% 동감합니다. 자,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도발적인 생각,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다룬 자료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우리가 직접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만약 조비의 이 치밀한 자회사와 관계사 시너지가 완벽하게 작동해서 모든 계획이 일상이 된다고 가정해보죠. 네, 매연과 소음을 벗어나서 꽉 막힌 도심을 벗어나 100마일 밖의 조용한 외곽 지역에서 도심 한복판까지 단 20에서 30분 만에 배출가스 없이 출퇴근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도시 계획과 외곽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뒤바뀌게 될까요? 와, 이거 진짜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질문이네요. 지하철역 5분 거리 역세권 아파트가 여전히 최고일까요? 아니면 버티포트가 가까운 숲속의 주택이 새로운 프리미엄이 될까요? 지리적 제약이 사라졌을 때 세상이 어떻게 재편될지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짜릿한 사고 실험입니다. 공간의 개념 자체가 무너지는 이 거대한 교통혁명 속에서 여러분의 다음 집은 과연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출퇴근의 개념이 해체되는 거니까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호기심이 마구마구 자극되었기를 바라면서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꼭 한번 탐구해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뇌를 깨울 흥미로운 심층 탐구 주제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멋진 상상을 즐기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